두 번째 강연을 맡은 대박 땅꾼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은규 소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전에 강사님이 좀 길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저는 좀 짧고 굵게 하는 시간으로 좀 갖겠습니다. 혹시 제 필명이 제가 이제 대박 땅꾼으로 지금 10년간 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땅꾼이라고 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오늘도 분명히 오해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라 보는데 제가 뱀장수는 아니고요. 땅으로 한번 대박을 내보자 해서 한번 10년 전부터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필명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 혹시 한번 손 잠깐 들어볼 수 있으시나요? 한 분 계시네요. 나름대로 이 부동산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직 제가 보니까 땅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다들 이제 토지하면은 사실 부동산에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관심만 있더라도 뭐 투자는 생각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좀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고 싶거든요. 제가 강의를 한 지는 저도 10년 차가 되는데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주요 취지는 꼭 전달하고 좀 가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고 싶은 게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땅에 투자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거금이 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뭐 수억, 최소 1억은 넘는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쓴 지도 한 7년 차가 되는데 제 책 제목에도 1,000만 원 가지고 땅 투자할 수 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돈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땅들이 괜찮은 땅이 나와요. 쓸모없는 맹지 이런 게 아니고 도로 제대로 붙어 있고 건축이 되는 지방에 잘 찾아보시면 그런 땅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유자금 1,000만 원이라도 여유자금 있으시면은 한번 토지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고정관념이 땅은 이제 묶인다, 황금성이 떨어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거꾸로 단기간에 지금까지 토지를 사고 팔고 해왔거든요.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한 게 3천만 원 가지고 첫 투자를 했는데 정확히 3년 만에 수익을 남기고 이렇게 되팔고 빠져나왔거든요. 최소 2년은 보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 때문에 2년 내에 파시면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거의 절반 가까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액으로 단기간에도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좀 양력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카페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토지 뉴스라고 하는 여기 뭐 다 언론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조그만 이제 저도 토지 쪽에 전문적으로 좀 제가 이제 신방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좀 토지 뉴스라는 토지 전문 매체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좀 자극적인 책 제목으로 많이 썼죠. 뭐 집 없어도 땅은 사라. 최근에 이제 서점 이제 가보시면은 언뜻 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워낙 특이하죠. 예전에 앞전에 쓴 책은 그래도 땅을 사라. 이번에 임팩트가 더 있는 게 집 없어도 땅을 사라. 다들 집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추천드리는 책은 뭐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 책을 보시면 아마 토지 쪽에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이랑 좀 저의 차별화를 좀 둘 수 있는 건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 보면은 물론 이제 제대로 하신 분도 있지만 본인은 하나도 투자 못 하면서 남들은 살아 하시는 또 전문가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좀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실패 사례, 뭐 성공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책은 이런 실전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간접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투자 경력인데 이 전부터 투자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2007년도부터 제 고향이 이제 충청도거든요. 혹시 여기 서산 분 계시나요? 서산 분 안 계시죠? 예. 제가 서산의 고향이라서 좀 그쪽 서산이나 뭐 보령, 태안 이런 쪽으로 처음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새만금 쪽으로 좀 내려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새만금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 좀 뉴스에 나오죠. 최근에 뭐 카지노 이런 뉴스 혹시 보셨나요? 그런 이제 앞으로 카지노라든지 이런 명품 복합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쭉 뭐 보시면 이제 새만금, 당진, 뭐 제주도.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서해안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 뭐 땅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좀 저를 잘 기억하셨다가 저를 잘 활용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들 제주도 쪽에는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죠? 투자를 안 하더라도 다들 로망이 있지 않나요? 제주도에 다들 은퇴 한 10년, 20년 뒤에 은퇴해서 거기서 바닷가 앞에 아주 뷰가 좋은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 전원주택지나 아니면 이렇게 수익형 이렇게 펜션을 지어거나 게스트하우스 1층에는 이제 상가 건물 져놓고 2, 3층에는 세 받고 꼭대기층에 자기가 사는 보통 그런 로망을 다 갖고 계시리라 보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제주도 같은 게 그런 좋은 땅이 아직 나오는 편이거든요. 늦지 않았으니까 좀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제주도에 정확히 뭐 어디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까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예, 또 넘겨주시죠. 예. 다음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초보 때 좀 실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초보 때는 이제 돈이 저도 현금 지금 10년 제가 30살부터 시작했거든요. 30살에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싼 땅 위주로 좀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싼 것만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그런 땅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황금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좋은 땅, 좀 더 웃돈을 주더라도 좋은 땅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지방의 농지 같은 경우 지목 아시죠? 전답, 임야 들어보셨죠? 이런 전답 임야가 보통 지방에 뭐 쓸만하다고 뭐 보시는 땅이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 아직까지 널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저는 지금은 안 봐요. 그런 거는 분명히 다 개발지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이 나중에 4, 5년 정도 저는 이제 토지에 보통 투자 기간을 한 맥시멈 5년 정도 보고 있어요. 길면 제가 뭐 10년까지 사실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10년까지 기다리는 거 어렵거든요. 좀 지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정한 투자 기간을 한 4, 5년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답이 나오는 땅은 이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래도 한 최소 30만 원대 이상 한 4, 5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땅을 보시면 뭐 새만금이든 당진이든 이런데 바로 개발지에서 한 1km 이내. 보통 개발 현장 저는 이제 땅을 딱 갔을 때 웬만하면 이제 번지수에 찍히는 땅을 좋아하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이해되세요? 딱 내비게이션에 찍었는데 땅을 못 찾는다. 그런 땅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워낙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는 제가 내비게이션을 3개 차 하나에 3개를 제가 꽂고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이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서로 보완을 하더라고요. 뭐 아이나비, 뭐 매피 이런 여러 가지 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웬만한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다 시골길, 다 이면 녹록길까지 다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땅을 번지수 찍었는데 못 찾는다 그런 땅은 거들떠보지 마시고 땅 앞에 가서 딱 정확히 들어가는 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땅 앞에 갔을 때 개발 현장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사실 그런 땅이 좋거든요. 누가 봐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평택이든 당진이든 새만금 딱 갔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땅에 바로 눈앞에 뭔가 막 개발 현장이 막 공사하고 막 이런다. 그럼 누가 봐도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 땅이 제가 말씀드린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1km를 저는 좀 한계점으로 보고 있어요. 개발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땅 가격은 10만 원대까지 떨어지지만 그만큼 황금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제 직업이 투자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전국을 다 다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관심 분도 계시고 다 초보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역을 관심 가지시는 건 저는 추천 안 해드려요. 딱 많으면 두 군데 정도. 대부분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연고지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런 지역이 다행히 개발 그런 재료가 풍부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거기를 포기하시고 대세를 따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데 막 이것저것 살펴보지 마시고 한 두 군데만 찍어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대부분 한 군당, 한 시당 한 12개 정도의 면과 읍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뜨는 면 단위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전국을 10년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면 단위뿐만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가면 리 단위까지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 다음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구책 사업. 저는 이제 투자할 때 구책 사업 좀 규모가 좀 큰 개발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이런 우리나라에 보시면 전국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개발 계획만 잡고 있다는 거죠. 문제점. 각 지자체가 개발 계획은 막 화려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나라에서 밀어주는 사업, 국책 사업 위주로 좀 투자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새만금이든 당진, 뭐 평택 이런 지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나라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지역이죠. 사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가장 힘을 실어주는 곳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어느 지역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토지시장, 뭐 개발, 춘천이요? 춘천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보다 더 밀어주는 지역이 있죠. 강원도 쪽에 있죠. 강원도. 강원도 왜 밀어주는지 아세요? 올림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2년 뒤에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 간접자본, 뭐 도로망, 교통망, 철도망 이런 거를 지금 영동고속도로 최근에 타보신 분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공사 엄청나게 하고 있죠. 중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평창 주변에 뭐 원주도 투자처가 될 수 있고 강릉까지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 속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지역은 좀 장기간 투자처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호재가 끝나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앞전에 과거 사례가 다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이렇게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좀 치고 빠지기 전략처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이제 서해안 쪽,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단기, 장기적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망, 지금 말씀드린 이 땅은 도로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이 또 실수하시는 게 땅을 보러 가실 때 그 땅 앞에 당장 붙어 있는 도로만 보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땅을 얼마나 편안하게 고속도로로 편안히 갈 수 있냐, 얼마나 빨리,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도로망이 확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수도권에도 계속 도로망 좋아지는 거 아시죠? 지금 외곽 순환도로 아시죠?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제2 외곽 순환도로 들어보셨나요? 그 서울을 한 바퀴 삥 둘르고 있잖아요. 기존 외곽이 그 뒤쪽으로 또 한 바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제2 외곽에 그 IC 들어가는 분기점 그런 지역을 투자처로 잡으시면은 돈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정보가 고급 정보인데 그렇게 이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정확히 IC가 들어가는 그 나들목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지 그냥 부동산에 가시면 웬만한 데는 다 알려줘요. 그 정도 발품을 팔라는 거죠. 땅을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지역, 제가 서해안 쪽으로 많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역을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지만 저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전 지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만큼 일주일에 두세 번 지방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가는 뭐 제주도권, 뭐 새만금, 평택, 당진 이런 지역들은 세보진 않았지만 1000번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땅 보러 1000번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6만 평 가까이
6만 평을 지금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인구가 또 모여드는 지역에 투자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초보자분들은 다 실수하고 넘기시거든요. 그래서 좀 뭐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인구가 어느 도시 지자체에 늘어나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제주도가 한 달에 1,000명씩 전입 신고하고 있거든요. 1년이면 10,000명. 실제 그 이상의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도에 건축 가능한 땅은 지금 뭐 조금 과장하면 부르는 게 값이다. 그 정도로 좀 땅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거는 그래도 땅은 많거든요. 아무리 뭐 중국인이 뭐 투자 망해서 나중에 중국 땅 되지 않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 지금 제주도 땅의 0.1%도 안 되거든요. 중국인이 투자한 땅. 사실 중국이 투자한 땅이 아니고 리조트예요. 리조트. 5억 이상의 리조트를 투자해야지만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산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업단지. 그러니까 저는 투자 아까 이제 개발지 주변에 투자하라. 개발지가 뭐냐? 저는 산업단지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관광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개발지가 있지만 산업단지가 왜 중요하냐? 공단 가보셨죠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만 모여 있는 뭐 택지지구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돌아가는 그런 산업단지 그런 지역 주변에 투자하는 게 토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시면 그 산업단지도 급이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그 국가산업단지, 국가산단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조그만 그런 일반 산업단지, 각 지자체마다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는 한 20만 평에서 40만 평 정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지역이면은 계속 기업 유치에 성공하지만 안 되는 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굴지가 큰 거, 국가산업단지. 우리나라에 국가산단은 몇 개 없어요. 그런 몇 개 안 되는 국가산단에 잘 보시면은 투자처가 아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적 의식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그냥 어느 지역을 해도 묻지마 투자를 해서 오르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 되는 땅은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돈 되는 땅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지방 땅.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투자 목적이냐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냐 그거를 잘 따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신 분은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계속 집가가 오르는 지역에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들어가신 분도 계신다는 거죠. 특히 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지역 중에 하나죠. 단순히 지금 당장은 투자 그냥 땅으로 묻어두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내려가서 살집 그런 용도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주 목적은 거의 이제 전원주택지 뭐 용인이라든지 가평, 양평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은 사실 투자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시세 차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양평, 가평에 들어가시면 땅 가격이 거의 안 올라가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섰어요. 북한강, 남한강이 조망되는 곳은 이미 평당 1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고 그러니까 100평만 사도 1, 2억이라는 거죠. 100평짜리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입지 분석, 그래서 위치, 용도, 도로의 유무를 확인하라. 그 도로는 이제 4m 기본적으로 4m는 나와야지 건축 허가가 나는데요. 그리고 용도 지역. 사실 저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아마 전답, 임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관리 지역 들어보셨나요? 관리 지역? 처음 들어보셨죠? 상업지는 들어보셨죠? 상업지, 주거지. 근데 그런 땅들은 땅 가격 평당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는 투자처로는 보통 이제 자연 녹지나 관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평당가가 나와요. 한 4, 50만 원대. 근데 주거지나 상업지는 지방이라도 좀 비싸다는 거죠. 평당 1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는 기가 일수죠. 그리고 공문서 확인.
그러니까 땅을 투자하실 때는 뭐 집도 마찬가지지만 문서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특히 땅은 특별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토지이용계획원이 상당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 시절에는 직접 시청 군청에 가셔서 떼어야 됐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편안하게 뛸 수가 있죠. 번지수만 딱 찍으면은 그 몇 평방미터, 그리고 공시지가, 용도지역, 그리고 지적도까지 다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실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두 번째로 보실 게 이제 등기부 등본. 등기부를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땅 주인이 누군지, 저당이 잡혀 있는지. 사실 두 개가 주요고, 나머지 뭐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보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뭐 따로 나왔지만, 지적도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보는 이유는 내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도로에 붙어 있는지. 도로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맹지거든요. 맹지는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다음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방법으로 이제 공동 투자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세 가지 이제 투자법이 있는데, 이제 공동 투자는 저같이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를 공동 투자를 악용해 가지고, 예, 보통 지분 투자 권유. 최근에 뭐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뭐 역세권, 아니면 뭐 그린벨트, 이런 신문 광고 보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다 지분이란 내용은 안 나왔지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해놓고 다 공유 지분을 넣어버려요. 한 필지에 수십 명이,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나중에 팔 때 그 수십 명 다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이 공동 투자지, 저는 필지 분할이 가능한 공동 투자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부동산 조심하시고, 제대로 주변에 만약에 마음에 맞는 분 두세 분이 있다. 그럼 혼자서 투자하기는 이제 투자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몇 분 같이 들어가시면 필지 대신 이제 필지 분할을 하는 게 좋겠죠. 필지 분할이 돼야지 새로운 본지수가 부여되고 본인이 언제든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 투자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단타로. 그러니까 최소 2년은 보유하셔야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셔도 평수가 크면 클수록 단가는 내려간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100평짜리 평당가랑 10,000평짜리 평당가랑 틀려요. 같이 옆에 붙어 있어도. 그만큼 큰 땅은 개인이 투자 못 하거든요. 아무리 평당가가 저렴하더라도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어가요. 근데 100평짜리는 1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0평짜리는 보통 50만 원이다. 그러면 뭐 1000평짜리는 한 3, 4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노려가지고 마음에 맞는 분끼리 투자를 하시고, 필지 분할을 하는 순간 그 땅의 가치는 최소 평당가가 10만 원 이상은 올라가는 거예요. 필지 분할 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선 하나 긋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동투자 비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매. 경매는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가 보셨죠.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0년 전에 처음 할 때 경매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매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뭐 2대1, 3대1. 근데 지금은 10대1 기본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딱 도로에 붙어 있고 제대로 된 땅이 나온다. 전국의 모든 분들이 그 땅에 관심 가지기 때문에 기본 10대1이 기본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100대1까지 가요. 땅 하나 가지고 1,000만 원짜리 땅이 나온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본 게 1,000만 원짜리가 한 7천만 원에 낙찰됐거든요. 진짜 100명이 넘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이 경매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뜬 지역보다는 앞으로 좀 덜 뜬 지역이나 아니면 하자가 있는 땅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분 땅은 이제 사실 경매로 나오는 땅들이 좋은 땅들이 별로 안 나와요. 문제가 있으니까 경매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이라든지 뭐 분묘 기지권, 뭐 묘지가 있는 땅, 아니면 뭐 유치권이 있는 땅,
땅에도 유치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정 지상권. 땅 안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남의 명의라는 거죠. 그런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잘만 또 활용하시면 싸게 낙찰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땅들은 기본 반값에 나오거든요. 누가 100% 신권에 낙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틈새 시장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노리시면은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전 경매보다 공매를 더 추천드려요. 아마 공매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온비드 들어보셨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오히려 경매보다 편하죠. 경매는 평일에 9시까지 가서 직접 입찰을 참가해야 되는데 공매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인터넷 입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전 조사에서 공매는 사실 권리 분석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보통 경쟁률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낙찰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 본인이 직접 취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노력은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가끔가다 생각나서 한두 번 이렇게 듬성 검색을 한다. 그러면 절대 낙찰을 못 받거든요. 입찰조차 못해요.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공매로 뭔가 해보실 분. 그 정도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역발상 투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청개구리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역발상이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저의 역발상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투자처가 아까 뭐 IC 인근에 투자하라, 또 역세권에 투자하라. 근데 저는 거꾸로 그냥 기찻길 옆에 투자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역세권이 아니고 그냥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옆에 땅을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사실 그 땅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시끄럽기만 하고 기차가 지나다니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절대 지분 질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을 현장 답사를 한 주변에 한번 쭉 돌아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주거지로서는 기능을 못하지만 이제 창고 부지는 시끄러워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을 제가 3천만 원 주고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창고 지으실 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를 2배 이상 쳐줄 테니까 팔라. 당연히 저는 이게 웬 떡이냐고 팔았죠. 2배 이상. 그러니까 양도세 내고 2배 이상을 벌었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인 투자죠. 짧은 기간, 단기간.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사실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지렁이 같은 땅에 투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이제 보통 일반 매물로는 안 나오거든요. 보통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와요. 사실 도로에는 붙어 있지만 모양새가 폭이 5m도 안 나온다. 대신 길다라다. 이런 땅은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지금 도로에는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맹지 지주들한테 팔 수가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평당 한 10만 원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맹지 지주들한테 보통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샀던 가격 그대로 팔진 않겠죠. 보통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팔려요. 그런 땅. 뒤에 맹지 지주들은 그 땅을 매입해야지만 맹지 탈출이 되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라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좀 역발상을 하시면 오히려 소액으로 큰 거금이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지금도 좀 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가는 지역 세 군데를 좀 추천드리겠는데요. 새만금도 사실 지역이 넓거든요. 새만금 매립지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140배거든요. 여의도에 140배라고 하면은 좀 가늠이 되세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서울의 3분의 2 정도 면적이에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서울의 3분의 2면 그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은 개발을 해왔지만 가장 개발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새만금이 군산, 김제, 부안 이 3개의 지역인데 저는 이 3개 중에 부안을 좀 추천을 드려요.
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랐거든. 단가가 올랐어요. 군산은 오히려 당진보다 비싸요. 1억 가지고 군산에 한번 가서 땅 한번 달라. 아무 부동산 들어가서 달라고 하면은 이제 받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김제 부안이 있는데 제가 김제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혹시 김제 평야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제 평야 들어는 보셨죠? 김제 한복판에 가보시면 한번 삥 둘러보시면 보통 바다의 지평선이 많이 보이잖아요. 바다 해안가 가시면 김제는 바다가 아닌데도 논으로 지평선이 보여요. 논 지평선. 그래서 김제는 축제 이름도 지평선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참가도 해봤는데 한 번쯤은 가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논밖에 없다는 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경지가 정된 농, 옛날 말로 절대농지. 절대농지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제가 항상 세미나 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왜 안 좋냐? 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축이 되는 땅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이 안 되는 땅에 투자하시면 대부분 다 묶여요. 싸다고 들어간 건 좋은데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부안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진의 유래가 이제 당나라가 진을 쳤다 해서 이제 당진인데 당진은 이제 사실 현대제철 때문에 떴거든요. 근데 현대제철 인근 쪽은 이미 땅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대제철 인근 송악이나 송산은 빼고 서쪽으로 가서 성문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국가산업단지 투자라고 기억나시나요? 국가산업단지 투자라. 당진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가 성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이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으시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지금 주변 땅값이 한 4,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좋은 땅 기준으로. 그런 땅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땅들이 5년 뒤에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원룸을 지을 만한 땅은 보통 평당가가 1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런 시세 차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아마 땅에 관심이 없더라도 아마 뉴스 좀 보시면 평택의 개발 호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근접한 개발이 바로 KTX죠. KTX 들어서는 거 아세요? 평택에 수서역부터 평택까지 수서역 들어서는 거 아시죠? KTX가 우리가 굳이 이제 서울역 안 가더라도 이제 수서역 여기 이제 강남 분들은 이제 수서역이 편하겠죠. 수서에서 평택까지 이제 2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평택역 주변 지제역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보시면 이제 평당가가 300만 원대 좀 올라갔죠. 고덕신도시 주변. 고덕신도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지역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 투자처를 별로 권하지 않고 그리고 미군 기지 쪽도 별로 추천 안 해드려요. 팽성 미군 기지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몰려드는 거 아세요? 그런 지역도 평당 200만 원대가 훌쩍 넘기 때문에 저는 평택 그 포승, 안중 이런 현덕 이런 세 개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평당가가 100만 원대 미만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지역을 찾아보시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 금액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그런 지역을 현 시점에서 공략해 보시면은 아직까지 평택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아까 뭐 살짝 언급하면은 제주도도 지금 동쪽이 뜨는 거 아시죠? 동쪽이 뜨는 이유는 공항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제2공항 들어서는 건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서쪽에 들어서려고 하다가 동쪽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동쪽에 성산 일출봉 다들 가보셨죠? 그쪽 주변에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앞으로 묶일 거예요. 그럼 어찌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올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서쪽에서도 이미 연예인들이 땅값 올려놓은 지역이 있어요. 연예인들 들어선 혹시 동네 아세요? 애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월, 속일리 막 이런 지역 연예인들이 살고 있죠. 그런 지역은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애월보다는 좀 더 내려가서 한림읍과 한경면, 대정읍 이 세 군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지역에 일주도로, 제주도 가시면 일주도로 많이 타실 거예요. 해안도로거든요. 그 1132번 도로 기준점으로 한번 반경 한 500m 이내 코너를 보시면
투자 가치가 있는 땅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제 닉네임을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10년간 이렇게 열심히 발품한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시면 들어가 보시고 한번 책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십시오. 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으시나요? 다들 지치신 것 같네요. 예, 일단 뭐 저도 사실 이제 바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지방에도 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강연회 오늘은 짧은 30분 만에 사실 저희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시간 되시면 제가 강남 쪽에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